낫다. 사장님 빌드업 쩐다고. 이거는 솔직히 2배 받아야 된다. 이 정도면. 이 정도 빌드업이면 너무 자연스러웠다. 소중한 광고주님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선거 주장하는 대학생들하고 주말에 간담회를 했어요. 나 깜짝 놀랐어. 제가 봤잖아요. 국무총리가 핫했다고.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그 재선거 주장하는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발빠르게 직접 만나서 간담회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영상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대통령이 요거에 대해서 평가를 했거든요. 재선거 주장 관련.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거죠. 아마 소위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 충격일 거예요. 김민석 총리께서 전국에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을 낸 대학 총학생회장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은 이게 부정선거론하고 좀 뒤섞여 있긴 한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서 뭔가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거하고, 어떻게 투표를 못할 수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라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은 약간 뒤섞여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몇 표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원칙에 관한 문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의 문제다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반성하죠. 그래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일을 했어요. 이게 독립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 혼자 또는 국회가 따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부 주요 요인들이 좀 모여서 헌법상 시스템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다. 헌법 시스템, 헌정 시스템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에 한번 만나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걸 가지고 저래. 또 그 부정선거야. 라고 할 건 아니다. 그거와는 좀 다르다. 좀 더 감수성 있게 민감하게 우리가 대응하고 대비 대처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적당히 넘어갈 뻔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런 청년들의 요구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거는 상식적인 얘기죠. 깔끔하게 잘 논점을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정권을 방금 너무 좀 평가한 것 같았나요? 갑자기 말해놓고 보니까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한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다. 네. 요약하면 이제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근데 거기에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그러니까 대학생들 만나서 간담회한 내용을 쭉 봤다. 나도 봤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많이 참고를 한 것 같아요. 대통령도. 네. 사실 그 내용이 똑같았어요. 오늘 대통령 얘기나 어제 김민석 총리 얘기나 사실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 것 같고 이번 사건 관련해 가지고 어제 제가 그 동기면은 2016년 입사잖아요. 그 박근혜 촛불 때 네. 입사를 했으니까 보통 그때 입사를 해가지고 이제 경찰팀도 해보고 했던 그 기자들인데 이제 한 명은 아직 이제 경찰팀에 있습니다. 사회부. 우리 회사 동기, 네. 정연이 동기들. 이 얘기가 그 식당에 그 결혼식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진 거예요. 선관위 부실 잠실 선거, 그 주장? 집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경찰도 있었고 막 투입되고 했잖아요. 근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 우리가 어렸을 때는 경찰에 의해서 쫓겨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고 기사를 썼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우리가 경찰의 시각, 저 사람들 뭐해? 저게 뭐야? 하면서 부정선거론자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경찰의 시각에 굉장히 이입됐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정리를 저도 이쪽으로 지난 밤에 생각을 했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물론, 참 쉽지 않았어요, 이 사건을.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난 거고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그거는 못하는- 당연히 말이 안 되지. 그건 되게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재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 주장 자체는 그릇되진 않았다라고 봐요. 그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다만 이제 그게 정치적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그다음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거기에 개입하면 안 되고 실제로 거기서 이제 정치인들은 개입하지 말아라, 뭐 전한길, 황교안 이까라들이 가가지고 하려다가 막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정말로 오염시키는 거라 가지고 일단은 있는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장에 뭐 가든 안 가든 페이스북으로 그래 일부 문제 있는 지역만 재선거를 하자느니 전국 단위로 무슨 재선거를 하자느니 서울만 하자느니 이런 주장을 하는 게 국회의원들은 적어도 알잖아요. 재선거가 되려면 어떤 절차와 요건들이 필요한지. 근데 그걸 국민을 설득하거나 설명하거나 그러니까 냉철하게 그 현상과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저런 여론에 편승하거나 저런 여론을 등에 업고 이런 요구에 더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는 거는 저는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리하나요? 네. 맞아요. 네, 그 재선거 얘기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좀 법적으로 어떻게 절차가 돼야 되는데 빨리빨리 네. 진행할게요. 제가 띄워주시면은 장동혁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까지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다고? 네. 장동혁 대표가 국정조사보다도 특검이 우선이다. 그리고 특검보다 재선거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 요구는 재선거다. 지금 투표용지를 당일 이송한 투표구만 67곳이고 22곳에서 실제 투표 지연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 인천, 부산, 울산, 경남 등 대부분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다. 부산은 국민의힘, 울산도 국민의힘 졌는데 왜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박빙의 승부에서 얼마든지 결과가 뒤바뀔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몇 가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투표용지 당일 이송 투표구 67곳 지금 최근에 나온 자료로 맞고요. 또 대부분 늘어났네. 국민의힘 17곳이 또 늘어났어. 네, 뭐 최근 제가 오늘 아까 여기 올 때까지 확인한 거 이런 건데 선관은 도대체 뭐 하는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선거인 명부도 누락이 돼가지고 잠깐. 충남에서도. 왜요? 딴 거 나갔어. 이거 괜찮아. 이게 뭐냐면은 제가 여기 그 가져온 거는 이거는 이제 그 김민전 의원실에서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인데 지금 여기 7곳에 이제 투표소에 투표율이 모자랐고 그걸 이제 받은 자료예요. 이거 6월 5일 현재 자료인데 자 그러면은 자 실제로 요걸 이제 제가 정리한 건데 67곳에서 발생했고 50곳에서 용지 부족이 있었고 대기 발생한 것은 21곳이고 부족한 매수는 4,726매. 그래서 12,700매가 이렇게 추가로 됐다. 근데 요거를 뭐 설명은 다 아실 거예요. 선거일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50에서 60%만 인쇄해서 배부했고, 그래 용지가 소진이 돼서 안 됐고, 그래서 이제 당일 추가 배부한 것들이 한 12,700매 정도 된다라는 내용인데, 근데 재선거 주장은 이렇게 이 절차를 거칩니다. 자, 첫 번째는 선거의 전부 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또는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나머지 오세훈 시장 당선인이 사퇴를 그렇죠. 하면서 재선거를 그렇죠. 했네. 혹은 그리고 요렇게 해갖고 만약에 선거 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에 한해서 일단 내용을 보면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라고 이제 공직선거법에 이렇게 224조에 주장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선거소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선거 당사자가 하는 건데요. 자 보통 이제 선거일이 6월 3일이었으니까 6월 17일까지 선거 소청을 하고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제 소청을 할지 말지 선관위가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거 소송을 할지 말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재판 180일 이내 그 다음에 요게 무효가 확정이 되면 재선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못 잡아도 한 5, 6개월 이상은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입니다. 그렇죠. 자, 서울 먼저 볼게요. 제일 시끄러운 지역이니까. 여기서 이제 오세훈 후보가 257만 5,819표, 그 다음 정원 후보가 251만 5,560표를 받았는데 표 차이가 6만 259표예요. 근데 부족한 투표소의 미투표자 전원, 그러니까 이제 투표소가 아까 제가 서울에 34곳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못 받고 간 사람이 아니라 아예 그냥 안 온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유권자 다 합쳐갖고 포함해서. 그게 35,618명이에요. 그럼 그래요? 35,618명 많이 안 되네. 8명이 생각보다. 다 34곳이니까 그게 보통 한 구역당 70% 나갔고 보통
한 투표소에 한 4,000명 정도 돼요. 투표 인수가 거기서 투표를 해야 되는 사람이. 근데 그러니까 그걸 다 한다고 쳤을 때 35,618인데 그럼 35,618명이 모두 정원호 후보한테 투표를 해도 이 승부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힘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떠냐? 실제로 지금 투표소들이 잠실 이동은 오세훈 선거일 득표율 71%, 잠실 사동은 72%, 가락 이동 59%, 문정 이동 69.5%, 다 이런 식으로 오세훈 그 시장의 득표가 훨씬 더 높은 지역이라 가지고 35,618명이 모두 그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를 가정해도 요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냐? 이거는 성립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는 선거소청은 오세훈 시장이나 혹은 정원호 후보가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정원호 후보는 승복했죠. 네, 승복했죠. 근데 뭐 다시 불복하고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이 있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힘든 네. 거예요. 그럼 단 같은 투표소에 치러진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선거는 별개잖아요. 그래가지고 전국 다 검증해봤습니다. 일단은 6개 시도 중에 부산 여기는 이미 14.4% 미투표 전원 6,631명이고요. 표차가 45,941이라 가지고요. 안 됩니다.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울산, 경남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단체 이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6개 광역단체의 재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기초단체장도 다 돌려봤어요. 기초단체장 27곳인데 여기는 딱 한 곳 나옵니다. 어디냐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가정이에요. 경남 남해인데요. 여기 류경환 민주당 후보가 류성식 국민의힘 후보를 131표 차로 이제 이겼어요. 근데 미투표한 사람들 전원이 151명입니다. 그러면은 이 151명이 류성식 후보에게 다 투표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역전이 가능을 해요. 그럼 뭐 이런 것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면 통영 같은 경우에는 표차가 44표 차로 났는데 미투표 전원이 이제 35명이에요. 불가하긴 한데 9표 차밖에 안 나긴 해요. 요런 것들이 몇 군데 있긴 한데 근데 여긴 만약에 제 선거 결정이 나면 여기에서 하면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기초단체장이 아니라 뭐 일부 기초의원 혹은 광역의원, 광역비례 뭐 이런 곳에서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선거소청장급 이런 급은 없겠네.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은 보니까 네. 이제 그 아까 그런 그 법이 정한 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결정될 수도 있겠으나 그것도 수개월이 걸릴 거고. 그리고 재선거를 하는데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오세훈 시장이 이제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돼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그 전에 사퇴를 하면은 재선거를 할 수 있어요. 뭐 그럴 가능성 지금 거의 없다고 봐야죠. 7월 1일에 재선거를 하게 되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이번 당선이 3년임 당선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뭐 사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이분이 3년임이라고 인정이 돼버리면요. 재선거를 할 때 못 나올 수도 있어요. 3번 당선이 됐기 때문에 4년이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당선이 되면 된 걸로 치면은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장동혁은 왜 저러나라고 생각하고 있겠네요. 엄청 열받아 있어요. 자기 당대표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장을 볼모로 잡고 지금 저러고 있다라고 지금 굉장히 다들 부글부글한 상황인데 문제는 근데 이게 좀 해석이 애매해요. 이제 7월 1일에 보궐선거가 7월 1일 이후로 사퇴하면은 그 3연임을 한 게 맞기 때문에 사퇴할 일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경우의 수들을. 이제 그거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아요. 오 시장 왜 사퇴 안 하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오 시장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3연임이냐 아니냐. 근데 7월 1일이 임기 시작이기 때문에 그 전에 사퇴하면은 이건 3연임이 아니다라고 보고 이제 가능하다라는 주장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당선이 됐으면 3년임이라 가지고 안 된다라는 주장이 있고 이거는 해석을 받아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선거로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아, 이걸 보니까 마치 이제 김영남 후보를 두고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 씨와 후보가 사퇴를 하려면 이거 당대표 의지만으로는 안 되니 뭐 후보 도장도 필요하니 이 얘기를 한 게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생각도 없는 후보 사퇴를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나. 장동혁 대표 때문에. 사태가 재선거 사유는 맞는데 3기냐 4기냐 좀 따져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유권 해석을 거쳐서 대법원 판단까지 가야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 시장 쪽에서 이런 불확실성을 안고서 사퇴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장동혁 대표 판사 출신이 이거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듯이 지금 당대표 사퇴 국면에서 어떻게든 사퇴하지 않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재선거 주장 현실적으로 이렇다 하는 것까지 짚어보고 이 내용도 알차서 우리 댓글에 이거 링크 공유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그냥 안 만들어놨는데. 예. 왜냐하면 이렇게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실제 그래서 이 선거 결과에 빗대서 정말 선거 결과 바꿀 수 있는 정도이냐 이거까지 대입해가지고 검증한 기사는 저는 못 봤거든요. 저도요. 우리 이거 가능하면 링크 우리 공유를 해서 수요일 날 많은 라디오 분들이 나가서 보시게 똑같이 합시다. 얘기해야겠다. 아싸. 이거 김도영 기자가 했다고 꼭 붙이고 해. 마치 내가 한 여- 것처럼. 제가 알아봤더니요. 이러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제 이런 재선거 주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짚어봤는데 그 간담회에 나온 학생, 대학생들 결국 이제 이런 주장하는 친구들이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김민석 재선거. 국무총리가 근데 굉장히 그 토론회를 이끄는 간담회를 이끄는 태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좋았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기본적으로 토론회 한다는 건요. 이런 약간 논쟁상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한 대표 시절에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무리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공식적인 자리에서 토론회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거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센 주장을 할 수가 없다. 근데 명확하게 어제 그 대학생들이 왔지만 부정선거에 부정자도 안 나왔습니다. 하고 전수조사 얘기가 나왔거든요. 전수조사를 대학생들이 요구를 하니까 김민석 총리가 전수조사가 어떤 의미의 전수조사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전국의 모든 지방선거를 다 전수조사하자는 거냐, 아니면 문제가 된 투표소를 전수조사하자는 거냐, 그럼 표를 전수조사하자는 거냐, 과정을 전수조사하자는 거냐라고 하면서 쟁점들을 점점 필요한 부분으로 좁혀가면서 공감을 얻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쟁점을 좁혀가는 과정을 보면서 아, 이분이 꽤 토론을 되게 잘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왔을 때 대학생들이 뭘 원하고 있구나에 대한 니즈 파악이 명확했고 그런 그래서 좀- 약간 경청과 공감의 태도가 좋았다. 네. 사실은 이게 총리가 그 수습을 잘 한 게 맞는데 이런 종류의 그 메시지 그 지금 열받은 당연히 이건 저는 인지상정이라 봐요.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를 찾는 그쵸. 거고 거기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건데 그런 메시지가 정청래 대표가 엄청 늦게 나왔습니다. 나왔나요? 안 나왔죠? 시는 나왔는데요. 시가 뭔 시? 잠시 그 시를 뒤집어졌을 때요. 올렸다고. 시를 올렸거든요. 본인이 약간 그러니까 센티해져가지고. 저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전혀 그 머릿속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희 그 보자마자 그때 저희 엄청 붕괴해가지고 저희 그 방송할 때 이거는 진짜 큰일이다. 6월 3일 그때는 네. 그 단호하고 그 단호한 어쨌든 여당의 메시지가 조승래 굉장히 사무총장이 필요한- 얘기했죠. 근데 조금 이제 늦었어요 그거. 사안이 근데 점점 뒤에 커졌잖아. 있어, 뒤에 점점 있어. 커졌잖아. 조승래 사무총장 메시지도 중요한 거는 재선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이라는 메시지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게 사람들을 더 열받게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선을 그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주장을 경청하겠다 정도로 모호함을 유지를 했어야 돼요.
근데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재선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그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오 시장이 안 이겼으면 진짜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리고 이겼어도 표 차이가 엄청 그러니까 미세했다, 적었다 이러면은 이거 정말 난리다. 정말 재선거 그쵸. 해야 되는 근데 거죠. 저는 정청래 대표의 이 사태에 있어서 책임론은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 김민석이 대학생들을 만났냐. 김민석은 총리니까 저는 당적이 지금까지는 어쨌거나 민주당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형식상으로나마 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만나는 건 오케이. 근데 정청래 대표한테 바라는 거는 대학생 만나는 것 자체는 정파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그렇다 한들 페이스북에 자기 입장을 여기에 대해서 밝힌다거나 이런 거 정도의 사안이라고 봤고 해야 된다고 봤거든요.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만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씨가 자작시예요? 아니 몰라. 알 수도 없는 시를 그러니까 자꾸 올려요. 자기 슬프다라는 거를 공감받기 위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는 지금 여당의 리더고 네. 또 리더가 되겠다고 도전하려는 사람이고 그럼 상황 위기 관리를 해야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굉장히 2030 세대들이 많이 간 거에 대해서 당대표급이 언급할 만한 분명한 사안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도 언급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시를 올렸다는 게 뭔가 좀 충격적이죠. 시 지웠는 거 지웠나? 아니야, 있어. 나 아까 봤는데. 알콩달콩으로 들어가야 돼요. 알콩달콩으로 들어갔죠. 우리 대화가 이게 뭡니까? 알콩달콩 이게. 그 알콩달콩을 왜 붙이고 나도 그거 할 때마다 진짜 볼 때마다 알콩달콩. 정청래가 아니고 알콩달콩으로 들어가야 그러니까 정청래 되는데. 알콩달콩. 내렸어? 그 내린 것 같은데? 없죠? 비판받아서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나는 왜 안 보지? 가끔 심호흡하며 하늘을 봅니다. 나는 잠시 머문 바람. 산은 오래 서 있어도 스스로 높다 말하지 않고 강은 먼 길을 흘러도 어디에 닿는다 말하지 않네. 친구분들. 바람이 되고 흙이 되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네라는. 이틀 전이네. 네, 그때요 한창 거기 모일 때 지난 금, 토, 일 이렇게 나는 그렇구나. 그랬습니다. 무슨 낚시하면서 울풀법한 시를 이렇게 무슨 여기 강 건너 댓글이 길 구경하는 완전히 것도 그 아니고. 여기 이슈 전부서 댓글창이랑 크게 다르지 않나요? 아니 선관위는 우리가 정론이야. 선관위는 선거 관리를 하는 데인데 선거 때 이런 투표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게 한 거는 그냥 선관위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한 거예요. 이전에 무슨 패밀리 기업이니 무슨 아들 딸 뭐 다 취직을 시키니 그리고 선거 때 이렇게 휴직을 하거나 뭐 휴가를 가거나 근데 투표용지 부족은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스스로 참정권에 대해서 침해를 네. 입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죠. 존재 가치를 스스로 그냥 훼손시킨 거예요. 근데 여당 당대표는 뭐예요? 공천 잘하고 공천 관리 잘하고 위기 관리하고 이런 게 여당 대표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지금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시계를 올릴 때냐 지금. 아유 정말. 보험을 들어놓은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가. 뭐에 보험을 들어? 젤리곰님이요. 정청래 씨에 짧게 화답합니다. 넌, 씨, 눈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제가 네. 오늘 썸네일 회의에서 넌, 씨, 눈 넣자고 했는데 반대가 많았어요.